안녕하십니까. 송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냈었습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아직 이 추석 연휴 기간에 형성된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대략 추석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빅3, 이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종의 핸디캡을 다 하나씩 가지고 민심의 심판을 받았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사건,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은 고발 사주 의혹, 홍준표는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에서 조국 수홍 이런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역풍을 맞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안고 추석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연휴 활동 성적표를 한번 보면은 이 성남 대장동 개발로 초대박이 일어난 배당금 수령, 이 배당금을 수령한 화천대유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허가권자죠. 인허가권자 이재명의 연관성이 그 추석 연휴 동안 계속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당금이 발생을 했고 그 배당금을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사람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한 지금 핸디캡을 안게 됐습니다. 자, 연휴가 시작된 시점이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이런 업체에서 데일리한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특혜 같은 의혹이 있는 사업이었다. 이런 응답이 51.9%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혜 의혹이라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특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보는 여론이 51.9%로 압도적으로 나왔고,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 이거는 24.1%. 그리고 아마 이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많은 이런 응답을 했겠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게 24.0%인데, 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쏠리고 있는데, 이 같은 조사에서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 28.1%로 1위를 했고, 이재명이 24.4% 2위로 떨어진 결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이 14.7, 홍준표 14.5, 홍준표가 재역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고, 연휴 결과 그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마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추석 연휴를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연휴 내내 이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발생한 이 의혹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지금 이런 겁니다. 가령 10월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하니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그 시점부터 오히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당장 시작이 됩니다.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후보가 돼서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래 특검도 해보라 이렇게 나와야지 이 의혹을 덮을 수가 있는데, 묻고 갈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을 계속 주저주저 하면은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 자, 그 상황 되면은 이 후보 교체론 그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에 대해서 적용을 했던 후보 교체론이 민주당에서 20년 만에 다시 제기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이 부담은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들이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거의 해소가 되지 못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사실상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대량 실점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량 실점을 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막판에 지금 대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끝까지 10월 10일 그 후보 막 결정되는 날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직접 그런 이야기 했죠. 일확천금 사건이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런 말도 했죠.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화천대유 하세요란 한가위 덕담이 오갈 정도다. 자, 화천대유 하세요. 부자 되세요. 과거에 광고 그 카피가 있었죠. 그것처럼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말까지 오갈 정도다. 그래서 이 국민 정서에 이것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본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자, 이런 공격을 이낙연 후보 쪽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추석엔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이미지 파일이 널리 퍼지고 있죠. 그 파일 그 아래 글자를 보시면은 3억 5천만 원이 4천억 원이 되는 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 원 1%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친지들 6명과 같이 신탁을 한 SK증권이 6% 그러니까 3억으로 양쪽 합하면은 3억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배당금이 모두 4천억 원 이상 터져난 겁니다. 그래서 이 3억 5천만 원이 4천억 원이 되는 마법, 자, 이런 그 이미지 파일도 막 퍼지고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천대유 의혹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이 계속 그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 제가 어제 김만배 기자가 기자 시절에 이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들었죠. 거기 보면 그때 벌써 성남시장인데 이 김만배 씨가 이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경기 도지사 대통령 이야기까지 막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자, 그런 것들이 의혹들이 하나씩 한꺼번씩 벗겨지면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마 결정적인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이재명은 대량 실점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성적표를 보시면은 추석 직전에 열린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실점을 크게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가족 수사를 일가족 도륙 이렇게 운운하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역풍을 맞아서 이 조국 수홍 이런 패러디까지 막 널리 퍼지고 지금 추석 연휴에도 이것이 화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대략 실점을 한 상태고 결국은 역선택을 노리다가 어떤 조국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겨냥을 해서 일종의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게 역선택을 노리다가 역풍을 맞아서 윤석열에게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날리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일단 말을 걷어들었죠.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겠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보수 진영에서 악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걷어들였죠. 국민들이 그것이 윤석열의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 걷어들였습니다. 그 대신 자,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재명의 화천대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현장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찾아가서 이재명 때리기로 일단 그 어떤 전체 역전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연출을 했고 또 윤석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혼란스러웠던 추석 명절이었다. 그리고 둘 다 개인 비리에 불과한데 개인 비리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는 이재명 후보 비리고 하나는 윤석열 후보 비리인데 각 당이 나서서 서로 물고 뜯는 형국이 됐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조국 수홍 이 덫에 걸려서 좀 일부 후퇴를 또 하는 바람에 그동안
또 그 홍준표를 역선택을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런 역선택의 재미를 볼 가능성도 좀 낮아졌다. 자, 그런 연휴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충분히 만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은 아마 이번 빅3 중에서 이번 추석에 실점은 거의 없이 득점만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이 이 제보의 신뢰성 자체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뭐 고발 사주 의혹, 여기서 윤석열은 일단 떨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뭐 다른 관계는 또 뭐 지금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날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윤석열은 일단 한 발 뒤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런 민심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좀 조성이 됐죠. 자,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가령 뭐 박지원 국정원장과 최고급 호텔 일식집에서 뭐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한 것이 추석 연휴 동안 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여기다 국정원장까지 개입한 정치 공작 의혹까지 막 확산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여기서 좀 오히려 좀 그 결정적인 핸디캡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빌린 돈도 못 갚는 그런 처지에 뭐 고급 아파트, 외제 차를 자랑을 하고 또 이런 그 오락가락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이 제보의 신뢰성을 조성은 씨가 떨어뜨렸다. 그래서 윤석열은 거기로부터 좀 자유롭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연휴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죠. 집사부 일체, 여기에 출연해서 여기서 또 상당 부분 저는 득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률이 일단 7.4% 나와서 그 전주 같은 프로의 시청률보다 2배나 높았고, 어떤 뭐 칼잡이 검사, 특수성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서 뭐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고 이런 투사 이미지에서 좀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을 시켰다. 뭐 출연진 패널들에게 뭐 형이라고 불러라고 하고 김치찌개를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대중화하는데, 윤석열을 대중 정치인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분수령이 됐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대중성이 좀 없을 때 무릎팍 도사라는 그 강호동 씨가 했던 그 프로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성을 확보를 했고,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부부가 같이 한 석 달 동안 부부 같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많은 주부들로부터도 좀 호감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 뭐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것도 좀 위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윤석열은 또 추석 동안 득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늘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확 와닿는 또 공약도 하나 나왔습니다. 군필자에게 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들, 공약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추석 연휴 동안 득점에 성공했다, 실점은 별로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석 연휴 민심 쟁탈전의 승자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홍준표는 조국, 수, 홍, 이것 때문에 이 뱉은 말을 주워 담는데 급급하면서 그냥 추석 연휴를 허송세월하고 날려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확산되면서 패러디까지 막 쏟아지면서 많은 실점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야권 두 사람, 윤석열, 홍준표만 놓고 보면은 이 추석 동안 그 형성된 민심, 그리고 내일 5시에 2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 그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의 상승세, 그전에 좀 상승세를 보였죠. 한두 달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1차 TV 토론 때의 대량 실점, 그것을 추석 연휴 때 만회하지 못했는데 내일 또 2차 토론에서 또 실점을 할지, 아니면 혹은 뭐 반전에 성공할지 내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오늘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